입냄새 어떡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바야흐로 썸의 계절이 되었는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성년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년의 날 하면 뭐가 떠오르죠? 첫 키스가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입냄새 어떡하실 거예요? 검색창에 남자친구 입냄새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고민하는 여성분들의 글이 주르륵 나옵니다.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 입냄새예요. 클릭해보시면 여자친구 입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런 글이 나와요. 데이트할 때 특히 입냄새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게 돼요. 잠시도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입냄새 제거용품 리뷰. 이거는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씹는 칫솔이에요. 되게 궁금하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릴 때 100원 넣고 돌리면 나오는 그런 케이스고요. 가운데 동그란 기둥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 주변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말랑말랑한 칫솔모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칫솔모 사이사이에 하얀 소금 결정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자일리톨이래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맛있습니다. 자일리톨 사탕 먹는 느낌이고요. 제품 재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랑말랑한 고무? 그런 재질이에요. 가운데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게 혀랑 치아로 이렇게 물면서 손잡이 역할을 하네요. 칫솔을 입안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입냄새 제거보다는 칫솔을 대신해서 양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드시면 안 돼요. 이건 뱉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무려 영국제네요. 메이드 인 잉글랜드. 디스포저블 투스 브러쉬. 발음이 디스포저블 투스 브러쉬. 발음이 구립니까? 재밌었어요. 입냄새를 없애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가글 용액이죠. 이렇게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병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뒷면을 살펴보면 이 가글 용액 속에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에탄올 함유량이 22.5%예요. 소주보다 독하죠. 여기는 8%네요. 이건 좀 순하네요. 운전하기 직전에 쓰게 되면 음주 단속할 때 술을 마신 걸로 나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우, 독해. 저랑 좀 안 맞아요. 전 좀 독하네요. 안티프라민을 먹는 것 같아요. 안티프라민이 뭐예요? 안티프라민을 모르나? 이렇게 납작한 쇠통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멍들거나 근육통이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는. 가글 용액을 한 번 쓸 양만큼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어요. 다 좋다고 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훨씬 덜 독해요. 근데 좀 단맛이 나요. 단 거 먹었으니까 이를 또 다시 닦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맛있어서 먹을 뻔했어요. 저는 쓰라면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저거 너무 안티프라민 맛이라서 연고를 먹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비싸는 거 아닌가? 구강 청결제가 스프레이 형태로 나온 제품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이렇게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커플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남자분이 잠깐 고개 돌리고 통화하는데 그 찰나에 여자분이 이걸 꺼내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묻는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박하사탕 먹었을 때 목이 너무 많이 뿌렸나봐. 입안이 화하고요. 가글용액 썼을 때랑 뒷맛은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입안에 뿌리는 향수다. 혀 위에 올려놓는 필름 형태예요. 혀 위에 올려서 녹여 먹으라고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동안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박하사탕 먹었을 때 같은 그런 좋은 향이 퍼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좀 청량감은 있는 것 같네요. 제품 설명을 한번 보면 제품 분류가 기타 가공 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보신 가글용액이나 구강 스프레이는 의약 외품이거든요. 의약 외품은 그 효능이 약해서 아무나 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식품이에요. 껌 같은 거죠. 유튜버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번 씹으니까 그냥 터졌어요. 캡슐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껌 같네요. 스프레이랑 가글용액이랑 중간쯤 막 뭐가 맛있는 성분은 들어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향은 좋은 향이 입안에 퍼지네요. 뒷면을 살펴보니까 제품 분류가 그냥 기타 식품이에요. 기타 가공 식품. 근데 쇠고기 함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회식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소고기 쏜다.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양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국민 캠페인 같은 게 있어요. 칫솔 치약 세트 휴대하기. 여러분 첫 데이트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걸 2개 가지고 가서 식사 후에 맛있는 거 드시고 나서 하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매너남, 매너녀로 생각되지 않을까. 호감도 급상승. 치대녀는 첫 데이트 식사를 마치고 준비했던 칫솔 세트 2개를 꺼내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걸로 양치하고 또 어디 재밌는 거 하러 가요. 이걸로 양치하고 또 어디 재밌는 거 하러 가요. 남자는 처음에 치대녀를 오해했지만 그녀의 계속되는 센스에 감탄하며 커플이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 호감도 급상승. 입냄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이런 치실을 꼭 휴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뽑아서 잘라서 사용하는. 저는 잠깐 화장실 가서 이것 좀 쓰고 올 건데 썸녀님? 썸남님? 이거 하나 드릴까요? 쓰시겠어요? 라디오스타에 배우 정준호 씨가 나와가지고 맞는 가방 소개한 게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거기 나온 그 칫솔 치약 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치과 거. 이걸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칫솔 치약 세트 휴대하기. 칫솔 있고 치약 있고 치실도 들어있어요. 양치도 잘 하고 있고 스케일링 받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요즘 들어 갑자기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요? 혹시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어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그래야 살이 빠질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하고는 다르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생깁니다. 이 케톤은 피에 녹아서 우리 몸을 돌다가 폐를 지나갈 때 버려집니다. 폐는 뭐 하는 기관이죠? 숨 쉬는 기관이죠. 폐에 버려진 케톤이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케톤 중에서도 아세톤이라는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그 매니큐어 지우는 아세톤입니다. 과일 향이 섞여 있는 뭔가 화학약품 같은 쉰내 나는 입냄새, 바로 아세톤 냄새가 입에서 나는 겁니다. 저도 아세톤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특히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들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 이 입냄새가 나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공복인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지방을 태우는 시간도 벌어주는 방식이잖아요. 보통 이른 저녁부터 단식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침 즈음이 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이 케톤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냄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숨에 포함된 냄새이기 때문에 양치를 잘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냄새를 없앨 수는 없지만 대신에 잠깐 덮어둘 수는 있겠죠. 사람들과 대면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향이 진한 가글용액을 쓰거나 아니면 입속에 뿌리는 향수를 사용해서 냄새를 잠깐 덮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적이 됐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유난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로 잠깐 입냄새를 가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다이어트 때문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목표 체중에 도달하시고 탄수화물 포함한 일반식 드시면서 유지하는 유지어터 단계로 얼른 들어서세요.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파이팅!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입냄새 날까봐 못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뭐 10kg 정도는 금방 뺄 수 있죠. 이거 편집 잘해줘야 밉상 안 되게.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당뇨 환자분들한테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입냄새가 납니다. 당뇨병이라는 게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돼서 혈액 속의 당분, 즉 탄수화물을 잘 태우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탄수화물을 태우지 못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 과정에서 아세톤을 포함한 케톤이 발생을 하고 그게 폐를 통해서 입으로 배출되면서 입냄새가 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나는 양치도 잘하고 밥이랑 빵도 잘 먹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혹시 당뇨일 수도 있어요. 내과에 가셔서 꼭 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당뇨 환자 한 명을 구하게 된다면 제가 치대 나온 남자니까 다이어트와 치아 건강의 관계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다이어트 때문에 치아가 상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많이 굶잖아요. 굶으면 침 분비가 잘 안 돼서 입이 말라요.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침 속에는 입속을 건강하게 하는 면역 물질들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입속의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충치가 더 잘 생기고 잇몸병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입이 마르면 입냄새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물로 입을 많이 헹궈주세요. 또 다이어트 중에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나눠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양치는 그만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게다가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이거 먹고도 양치해야 돼?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거 한 잔 마시고 양치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닭가슴살 한 덩이나 바나나 하나만 드셨더라도 부드럽게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못하면 물로라도 강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웨이트리프팅 격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스포츠 마우스 가드라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웨이트 할 때 이를 악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치아도 깨지고 턱관절도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가드를 입에 물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격투기 선수들이 주로 했는데 요즘은 축구나 농구 같은 다른 종목 선수들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외부 충격에서 구강을 보호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도 더 높여준다고 합니다. 스포츠 마우스 가드는 치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부러 구토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 자체도 건강에 좋지 않지만 구토할 때 위산이 나와서 치아에 묻잖아요. 치아가 부식됩니다. 녹아요. 실제로 가끔씩 술을 자주 드실 수밖에 없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치과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분들 입속을 보면 치아가 여기저기 다 사가 있어요. 이렇게 잦은 구토는 몸에도 안 좋지만 치아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이어트와 치아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 한 지 넉 달 정도 됐는데 처음 초기 영상에는 턱선이 보이는데 요즘은 턱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까지 곧 턱선이 살아날 남자 치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입속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충치와 잇몸병이 심해지고요. 입냄새도 더 많이 나고 심하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 나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가 되면서 입냄새와 구강세정제 그리고 구강건조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밤새 내용을 준비했는데 너무 조금 나갔어요. 그래서 대신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 입속을 본 적 있으세요? 맑은 침이 촉촉하고 흥건하게 늘 고여 있어요. 그래서 입술도 뽀송뽀송하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의 입속은 어떤가요? 메말랐죠. 말할 때 쩝쩝 들러붙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런지 입술도 금방 말라서 갈라지고 트고 그러죠. 이런 현상을 구강건조증이라고 하는데요.
감기처럼 어쩌다 한번 걸렸다 낫는 질병이 아니라 슬프게도 노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입속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충치와 잇몸병이 심해지고요. 입냄새도 더 많이 나고 심하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입속이 건조하면 충치와 잇몸병이 더 잘 생깁니다. 우리 입속에는 항상 충치균과 잇몸병균이 살고 있어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침 속에는 이런 세균들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는 충치균과 잇몸병균이 만들어내는 독성과 그리고 침 속의 면역력이 서로 대항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속이 건조해지면 면역 물질도 부족해지겠죠. 균형이 깨지면서 충치균과 잇몸병균이 마음껏 활동하게 됩니다. 입속이 건조하면 입냄새도 더 심해져요. 입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들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한 세균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면역력을 가진 성인들의 입속에서는 이 세균들의 유익한 활동과 유해한 활동, 그리고 침 속의 면역력이 서로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속이 건조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침 속의 면역 성분이 줄어들면서 유해한 세균들의 활동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됩니다. 몸에 해로운 대사물질들이 입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당연히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런 대사물질들 때문에 입속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유해한 세균들이 활동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대사물질이 더 많이 나오고 입냄새도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입속이 건조해지면 다른 질병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입속에 안 좋은 세균들이 증가하면 숨을 쉴 때 어떻게 될까요? 호흡기관으로 들어가겠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으로도 같이 들어가겠죠. 호흡기 질환과 위장 질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속에 유해 세균이 증가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 뇌졸중 같은 다른 전신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No! God, please, no! No!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물을 많이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침이 마르는 건 침샘의 활동이 약해지는 거지 침을 만들 물이 우리 몸에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을 하루 종일 벌컥벌컥 마신다고 침이 막 콸콸콸 흘러 넘칠까요? 다른 게 콸콸콸 나오겠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물론 몸에 좋긴 하지만 구강건조증에 그다지 뾰족뾰족뾰족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지금 구강세정제 생각하셨죠? 고개를 구독 하신 분들은 눌러주세요. 입속에 유해세균이 늘어나면 구강세정제로 살균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강세정제는 하루에 한두 번 15ml 정도의 적은 양으로 30초 이내만 사용하도록 제한이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는 입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입이 마를 때마다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너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익한 세균, 유해한 세균 구별 없이 무차별 살균이 됩니다. 그러면 세균 균형이 무너져요. 오히려 유해한 세균들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충치, 잇몸병, 입냄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구강세정제에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아요. 알코올은 휘발성이죠. 입속에 있는 침을 녹여서 함께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잠깐은 상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구강건조증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세정제도 구강건조증에 그다지 뾰족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부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로 입을 자주 헹구세요. 뭐야, 별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셨죠? 코로나 감염 예방에 마스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였죠? 손 씻기예요. 손 씻기가 뭐 대단한 건가요? 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죠. 입 헹구기도 마찬가지예요. 침이 마르면서 증가한 유해세균과 해로운 대사물질들을 깨끗이 한번 씻어주면서 입속 환경을 리셋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산성으로 변화한 입속을 중화시켜줍니다. 입냄새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구강세정제처럼 무차별 살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균 균형이 무너질 염려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무제한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화장실을 최소한 5번은 가실 거예요. 그때마다 손 씻잖아요. 그때 손에 물 묻힌 김에 물 한번 떠서 입을 헹구세요. 어차피 가는 화장실, 어차피 씻는 손, 그때 10초만 더 투자하시면 돼요. 방금 뜨끔하신 분들, 화장실에서 손 안 씻는 분들입니다. 또 집에서 정수기에 물 들어갈 때, 냉장고에 간식 꺼내러 갈 때, 싱크대 지나가잖아요. 그때마다 물로 입 한번 또 헹구세요. 물 묻힌 김에 손도 씻고요. 직장에서도 탕비실에 커피 타러 갈 때, 간식 가지러 갈 때 옆에 싱크대 지나가잖아요. 또 물로 입을 헹구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못해도 10번 이상은 물로 입을 헹굴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들이거나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필요도 없어요. 몇 번만 좀 의식해서 습관을 들이면 평소대로 지내면서도 입안을 훨씬 더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손도 깨끗해지겠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구강건조증은 우리 몸에 다른 질병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가 있어요. 몸에 생긴 다른 큰 질병 때문에 그 증상의 하나로 구강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갑자기 부쩍 입이 많이 마르고 그 정도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내과 또는 구강내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강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배우 김수현 님이 출연하셔서 잇몸 마사지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 있죠? 거기 나오는 혀 트레이닝을 따라 하시면 잇몸 마사지뿐만 아니라 침이 콸콸 나오는 효과도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채널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 유퀴즈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우리 큰 자기님, 작은 자기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양치도 열심히 하고 치실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혀도 닦고 그러는데도 뭔가 불쾌한 썩는 듯한 역겨운 냄새가 계속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냄새의 정체는 바로 충치 냄새입니다. 여기 윌슨도 입냄새가 심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씌워놨는데요.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2차 충치가 생긴 것은 아닌지, 두 번째, 인전면 충치가 생긴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충치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때운 데가 속에서 또 썩는 건데요. 한번 치료했던 게 다시 썩는다고 해서 2차 충치라고 불러요. 입안에 2차 충치가 있으면 불쾌한 냄새가 계속 스며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때웠던 재료를 제거한 거예요. 근데 막 까맣게 변해 있죠. 속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치아를 보면 때웠던 걸 제거하기 전인데 이 아래쪽은 하얗게 치아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쪽은 뭔가 속에서 까맣게 비쳐 보이는 거 느끼시죠? 이것도 속에서 아마 썩고 있을 겁니다. 입안에 이런 게 있다면 뭔가 냄새가 스물스물 새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치아를 반으로 자른 단면인데요. 여기 치아 겉부분을 보면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치아 내부를 보면 이상하죠? 지금 속에서 왕창 썩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썩고 있는 거고, 때운 거 틈새로 계속 오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썩는 거거든요. 입안에 이런 게 있으면 평소에 역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우는 거 말고 치아 전체를 씌우는 거 있잖아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크라운도 속이 썩을 수가 있어요. 보통 신경치료도 같이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썩어도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예를 들어서 치료한 지 한 30년 된 오래된 크라운을 뜯어보면 속이 왕창 썩어가지고 다 바스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크라운을 딱 뜯는 순간 그 역한 냄새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게 입안에 있었으니까 평소에 계속 그 냄새가 스며 나왔겠죠. 그래서 오래된 크라운도 속이 썩어서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전면 충치도 심하면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와 치아가 맞붙은 옆면에 충치가 생기는 걸 인전면 충치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치아를 하나 빼고 나니까 그 뒤에 치아에 옆면이 충치가 생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뒤에 치아도 보면 여기 살짝 썩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충치가 있으면 입냄새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저렇게 조금 썩었는데도 냄새가 날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번 치아의 안을 살펴볼까요? 인전면
인전면 충치가 생긴 치아를 반으로 자른 단면 사진인데요. 겉에 요만큼 썩어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이만큼이 썩어 있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처럼. 이 사진을 보시면 겉에는 요만큼만 썩은 게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만큼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 막 썩고 있다면 이 겉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계속 썩는 냄새가 새어 나오겠죠. 당연히 입냄새도 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4개가 있는데 이 치아 4개 사이사이가 다 충치가 생겨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속으로 이만큼이나 많이 썩었어요. 보통 인전면 충치는 한 군데만 생기지 않아요. 양치가 잘 안 되거나 치실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습관 때문에 생긴 거라서 한 군데 인전면 충치가 있으면 비슷한 위치에는 다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런 데가 입안에 여러 군데 있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입냄새가 계속 스며 나오겠죠. 오늘은 충치 때문에 나는 입냄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때우거나 씌운 치아에 속이 다시 썩는 2차 충치가 있으면 입냄새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아의 사이사이가 썩는 인전면 충치가 있어도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양치도 열심히 하고 혀도 닦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도 뭔가 독한 입냄새가 계속 난다고 한다. 그러면 혹시 2차 충치나 인전면 충치가 없는지 치과에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 옆에 아로마 디퓨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향이 좋은 아로마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 디퓨저에서 나오는 수증기에서는 아로마 오일의 좋은 냄새가 나겠죠. 여러분의 입도 우리 몸의 디퓨저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수분이 가득한 공기가 뿜어져 나오죠. 이 수분은 어디서 났을까요? 우리 몸에서 나온 수분이고 당연히 이 수분에서는 우리 몸의 냄새가 날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입에서도 안 좋은 냄새가 나요. 술을 드시면 당연히 술 냄새가 날 테고 담배를 피셔도 안 좋은 입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입에서 우리가 가진 몸의 질병의 냄새도 나요.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학약품 같은 약간 과일향 같은 게 나기도 해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혹시 갓난 애기들 입냄새 맡아보셨어요? 입냄새가 달콤해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육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깨끗하면 입냄새에서도 나쁜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몸을 관리하시면 입에서도 나쁜 냄새가 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됐나요? 좋다가 영어로 뭘까요? 굿. 이건 영어로 뭐죠? 오케이. 굿과 오케이를 합하면 구독입니다. 재미없습니까? 죄송하지 않습니다. 아, 쑥스럽다. 여기까지 치대 넣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치대 넣은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치과의사도 입냄새가 나는지 여쭤본 분들이 있으신데, 네, 치과의사도 입냄새 나죠. 치과에서도 입냄새 나고요. 저녁에 삼겹살집 같은 데서 모임이 있을 때는 좀 고민이 돼요. 이 쌈 싸먹을 때 마늘 먹고 싶은데 내일 아침에 진료가 있다 이러면 먹을까 말까 좀 고민이 되죠. 아침에 늦잠 자서 병원에 지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처 양치를 제대로 못하고 갈 때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들한테 상담할 때 입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이렇게 입만 가리고 이렇게 하고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환자들한테서도 입냄새가 많이 날 텐데 그럴 때 치과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그냥 뭐 참는 수밖에 없어요. 좀 심할 때는 숨을 참고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가끔씩 충치가 막 너무 심하고 치주염도 심해가지고 정말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마스크를 2겹을 써요. 먹고 더블로 가. 그런데 마스크 2개 쓴 게 티가 나면 환자분이 자존심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예쁘게 잘 겹쳐서 티가 안 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입냄새가 날까봐 치과 갈 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익숙하기도 하고 일단 진료에 집중하면 냄새는 좀 잊게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마스크를 2겹을 써요. 마늘이나 양파를 먹고 입냄새를 빨리 없애는 방법이 없느냐?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뭐 급하면 가글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체액에서 계속 그 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마시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그냥 중요한 일 앞두고는 그런 걸 먹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입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본 분들이 있어요. 입냄새는 체액의 냄새고 침이 그 체액이 농축된 거거든요. 그래서 침의 냄새를 맡으면 돼요. 뭐 손가락으로 혀 뒤쪽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냄새를 맡아본다거나 아니면 뭐 손등 같은 데 이렇게 핥아서 냄새를 맡아본다거나 하면 되고요. 아니면 종이컵을 이렇게 입이랑 코에 대고 숨을 불어서 냄새를 맡아볼 수도 있어요. 가글을 매번 해주는 게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양치 잘하고 스케일링하고 또 몸의 질병 같은 거 해결하고 하는 게 근본적인 거지 가글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는 않아요. 가글을 매번 양치할 때마다 쓰게 되면 우리 입안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그 균들을 다 죽여서 장기적으로는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돼요. 그리고 요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매일 가글 쓰시면 입맛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글은 어쩌다 한 번씩 급할 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심플하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치대 넣은 남자 치과의사 고 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